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이라고 합니다. 제 이력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그 브로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아마 학교 다른 앞에 선생님들끼리 다 뭐 어느 정도는 입시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아마 드렸어가지고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2학년부터는 선생님들의 영역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뭐 화학 선생님이 생명도 가르치시고 물리도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2학년 돼서는 이제 각 영역별로 본인에 맞는 과목을 가르치셔서 조금 문제가 뭐랄까요 좀 어려워져요. 통합과학보다 훨씬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개념이랑 문제 난이도 자체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통합과학의 어떤 개념보다는 당연히 원 과목에 대한 영역의 개념이 훨씬 어렵고요. 문제 난이도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완자나 오투나 이런 문제집보다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수능 이제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 있지만 그 정도의 연습 갖고는 사실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겠죠 주는 뭐 그런 기출 문제들 모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 아이들이 좀 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조금 애들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3월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겨울방학 때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아예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3월에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완벽하게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예 3월부터 원 과목을 새로 시작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아마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내신 등급은 잘 맞아야 돼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너무 이제 수시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해가 갈수록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몇 %라는 건 이제 고2가 끝났을 때 다시 이제 입시 설명회가 갔을 때 그때 아마 다시 여기 설명회가 있을 거고 그때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2학년 내신이 어쨌든 수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왜냐하면 3학년 때가 절대평가예요. 3학년 때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할 건데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 B, C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제로 나올 건데 그럼 이제 A, B, C로 나올 때는 상식상 A, B, C로 나올 때는 우리 학교 애들을 굳이 C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A, B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럼 이제 대학교도 그걸 알 거니까 그만큼 변별력을 그쪽에다 맞추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의 어떤 수시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내신 성적이. 그래서 내신 등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을 맞추기도 유리를 해요. 결국에는 어쨌든 물화생지 중에서 다 하는 학생도 있고 뭐 3개를 하는 학생도 있고 보통은 3가지를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수능을 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수시를 보더라도 최저를 맞춰야 될 거고 그럼 최저를 맞출 때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중간 정도의 대학이 보통 언수, 과학 3개 합한 게 보통 7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8등급까지는 조금 양보를 많이 한 거고 7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뭐 언어 2등급, 수학 2등급, 과학 3등급이 나와도 7등급 맞을 거고 언어 2등급, 수학 1등급, 과학 4등급이 나와도 뭐 맞출 수 있고 7등급은 최저는 언어 2등급, 수학 4등급, 과학 1등급이 나와도 맞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맞출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유리하냐죠. 어떤 게 유리하냐. 어떤 게 일단은 이제 수시가 합격대 쪽에서 쳤을 때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될 때 어떤 게 유리하냐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언어 2등급은 다 공통이니까 언어 2등급 공통이니까 언어를 삭제시키면 수학과 과학이 이제 맞춰서 5를 맞춰야 되는 건데 저는 객관적으로는 수학 4등급 과학 1등급이 수학 1등급 과학 4등급보다는 한 100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등급을 맞추기도 쉬운데 과학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친구들이 과학 공부를 생각보다 늦게 시작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국영수 하다 보니까 사실 등급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이게 1학년 모의고사와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좀 다를 거예요. 아이들이 3월달 볼 거고 6월달 볼 건데 성적에서 조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계속 원수에 하다 보니까 그 영역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과학이 뒤처질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재수생과 어쨌든 현역생들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결국은 재수생들의 입학성도 좀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차이 중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재수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재수생들을 현역생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많이 합니다. 일단 많이 해요. 걔네는 뭐 8시까지 등교해서 8시 20분까지 영어 듣기 평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자습으로 했다가 또 8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또 자습을 하고 계속 이 반복을 하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죠. 우리 애들은 일단 내신도 챙겨야 되잖아요. 3학년 때.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학탐구 과목, 이제 과학 영역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걔네는 과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12월부터도 과탐구 영역을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좀 아니죠. 우리 애들은 보통 이제 수학이나 영어 올리는데 먼저 좀 이제 총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반영 비율이에요. 이제 수시를 했다 치고 수시가 이제 우리가 수시도 쓰고 어쨌든 정시도 같이 할 거잖아요. 같이 준비를 할 거니까 정시 반영 비율인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제 지구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올해 입시의 어떤 뭐랄까요? 그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입시 발표한 내용이고 보시면 이제 100% 만점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더 중점을 주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얘기한 건 좀 더 과탐 비율이 높은 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이 35%고 과탐이 35%예요. 그러면 국어가 20이고 영어가 10인데 둘이 합쳐도 안 되죠. 둘이 합쳐도 과탐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아무리 잘 봐도 과탐이 망하면 하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과학을 잘 보면 국어, 영어가 조금 이제 어긋나도 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 막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엔 수학과학을 합쳤을 때 뭐 70, 75, 그 다음에 보통은 60이 넘어가거든요. 과반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어떤 양이나 이런 거 조절을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수학학원 먼저 고르고 영어 고르고 그 다음 국어 고르고 과학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어느 학교를 갈 거고 그 학교의 반영비율이 어떤 거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시간표를 어떤 거에 우선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요거를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2 겨울방학 때 다시 자세한 입시 설명이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인데 여기 볼게요. 이거는 송도고 얘기지만 뒤에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송도고, 신송고, 대공고, 연송고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보시면 일단 송도고가 평균이 제일 낮아요. 송도 평균이 제일 낮은데 편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차는 보통 한 20이고 여기 한 20 중반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2학기 재작년 2학기 때 한번 뭐랄까 시험을 좀 어렵게 낸 그다음에 작년도 1학기 시험을 조금 더 쉽게 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평균이나 편차 같은 경우는 요런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어떤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니 이게 좀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반영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문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숫자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체감상 기억을 하시기가 쉬우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1등급이 몇 등까지는 몇 등까지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우리 애가 반에서 몇 등이고 전교에서 몇 등인데 얘는 과연 몇 등급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송도구가 현재 251명이에요. 지금 1학년 학생이 251명이고 2학기 학생이 2학년 올라왔겠죠. 그리고 11반입니다. 근데 11반 중에서 2개는 사회가 아니고요. 1개는 이제 특수반인데 그럼 이제 이과반이 8개 반이에요.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냥 총 인원으로 볼게요. 1등급이 11등까지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양보해서 원래 10점 몇 등인데 그냥 방울림한 겁니다. 그냥 올림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반에서 1등을 해야 1등급이고 반에서 2등을 하면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2등을 해도 1등급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절대적인 수치적인 얘기지만 다른 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반들도 다른 학교들도 이제 물론 문과생들도 껴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전교 인원이 이렇게 있을 때 1등급이 요 등수까지 2등급이 이 등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서울 안에 있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요거 절반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29등에서 58등이면 대략적으로 한 35등에서 40등 정도는 맞아야 그래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대신에 대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이제 막연하게만 그냥 몇 등급 몇 등급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숫자로 좀 적어봤고 내신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송도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송은 교과 외적인 개념들을 좀 출제를 합니다. 신송은 교과 외적인 개념들을 출제를 좀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항상 과탐은 뭐 물화생계할 거 없어요. 물화생계할 거 없이 무조건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를 나올 건데 어려운 학교는 모의고사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고 조금 이제 무난한 학교는 모의고사에서 무난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베이스는 모의고사 문제인데 신성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조금 교과 외적인 부분들이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건 아니지만 한 두세 문제를 그렇게 이제 보기에 골라서 내면 아이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좀 계산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 좀 이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한 단계만 틀려도 좀 틀릴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신성고는 이제 개념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난이도의 계산 문제들 연습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연성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나오는데 객관식은 쉬워요. 객관식은 뭐 틀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객관식은 쉬운데 서술형이 좀 오래 걸려요. 서술형이 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형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것만 하다 보면 앞에 거를 또 이제 검토를 못 할 거잖아요. 검토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항상 두세 번씩 객관식을 검토를 해야지 또 안 하면 또 밀렸었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송고랑 마찬가지로 한 중간 정도 난이도의 어떤 그 계산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야 되고, 특이한 게 이제 대검고와 송도고인데 포고는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포고는 안 계셔가지고 포고는 넘어갔는데, 대검고는 이게 조금 다른데, 물론 이게 매년 좀 바뀌긴 해요. 매년 트렌드 좀 바뀌긴 하는데, 대검고는 어떤 정확한 공식에서 계산을 넣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비율적인 걸 묻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송이나 연성고는 뭐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대검고는 얘랑 얘의 속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잘 알고 연습을 좀 한 친구들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대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극각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덜한 친구들은 각각의 답을 구하고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묻는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완전 땡큐의 문제고, 연습을 안 한 친구들한테는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전반적으로 물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다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송도고예요. 송도고. 송도고는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진짜 답이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합니다. 송도고는 문제도 어렵고요. 범위도 누적단이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본 거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봅니다. 통합과학 때도 그렇고 문화생지도 다 그렇게 봐요. 근데 통합과학 때는 누적인 범위지만 앞에서 본 내용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근데 원과목 특히 물리에서는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낼 거지만 중간고사 범위 내용을 조금씩 넣지 않아요. 되게 많이 냅니다. 그리고 문제도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뭐 그냥 포기할 정도로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대비를 하기는 쉬워요. 물리는 문제를 엄청 꼬아서 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꼬으려면 그림도 바꿔 그려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작업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는 문제를 꼬아서 안 내요. 왼쪽 건 송도고 문제고 오른쪽 건 뭐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지만 어쨌든 저희 워크북이나 과제에 들어있는 문제긴 하지만 얼추 비슷하죠. 그림이 어머니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뭐 그림 똑같고 뭐 13초일 때 13초일 때 똑같고 뭐 15초일 때 15초일 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약간의 어떤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꿨다 뭐 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송도가 이런 짓을 좀 많이 해요. 이런 걸 내거든요. 이러면 얘들이 좀 당황해요. 이런 걸 내면 차라리 기억 니은 디귿 있고 뭐 기억 니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제껴서라도 어떻게 답이라도 찍을 수도 있는데 이건 찍지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똑같죠? 지금 그림 똑같죠? 이거 고3들도 못 풀어요. 이거 엄청 틀려요.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줄창 냅니다. 이런 문제 줄창 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면 어려운 학교인 거고 적당히 내면 중간인 학교인 거고 조금 내면 쉬운 학교인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은 이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이들이 적당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학교에 있는 건데 송도고는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학교들이 문제가 좀 무난하다고 해서 무난하게 공부하는 건 없어요. 물리는 무난하게 공부하면 무난한 성적보다 훨씬 낮은 성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일단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념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방이 개설이 돼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물리는 어쨌든 문제풀이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풀이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영상 찍어서 해설도 받아보고 다시 풀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방이 개설돼서 제가 조교가 있지만 제가 답변을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한 계속 이제 조금 이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제가 뭐 영상을 찍건 뭐 그림을 그리던 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뭐 단계가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모의고사 기출 유형, 뭐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그냥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일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서술형 대비예요. 서술형 대비. 이게 객관식이 많이 나오는 학교라 서술형 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써가면서 주관적으로 답을 내봐야 물리가 좀 공부가 돼요. 그냥 기억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만 연습을 하면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송도고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송도고의 특징은 이번에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남 쪽에 있는 문제를 많이 씁니다. 강남 쪽에 어떤 기출 문제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아무나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 때는 모의고사를 풀게 돼. 당연히 기출 문제도 풀 거고요. 당연히 그 학교의 그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 문제 정도는 풀 건데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내신 교재를 보게 되면 우라생제 이제 공통적으로 다 저희 선생님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주요 지역, 송도 지역, 주요 지역에 이제 학교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들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이거 대비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저희 팀이고 이건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 계속 만들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학원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뭐 메일이나 문자를 주셔도 저희가 뭐 답변 겸 해서 뭐 영상을 또 찍건 아니면은 뭐 음성으로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표는 제가 안내를 안 드릴게요. 지금 저기 있는 거고 저는 주말에 여기에 다 있거든요. 저는 여기로 이사까지 왔어요. 여기 학원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의 주말에 여기 살다시피 하니까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상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맞춰서 주말에는 거의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만약에 없으시면 일단 끝날 때 다시 이제 저기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